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뭐 대선 때문에 뭐 전국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뉴스 틀 때마다 주요 양당 그 후보들의 어떤 그 대선 관련 공약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 공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저는 아파트는 계속 내년에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뭐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뭐 상승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맞았긴 맞았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 기저에는 뭐 수요 공급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정말 막 때려 지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막 무작위로 풀었어야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또 이제 폭락론자들이 이제 길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들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체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니까 무주택자라면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목별로 제가 조목조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평소 어떤 정말 그 부동산 원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거래량이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가 거의 절벽에 가깝지만 매번 거래되는 것은 신고가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유튜버 보니까 뭐 30%, 35%인가 뭐 기존의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라고 막 떠들어대던데, 그럼 35% 말고 나중에 그 65%는 어쩌란 말입니까? 35%가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그럼 그 35%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떨어지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5대 50대 50인 줄 알고 있는데, 올라가고는 95%예요. 내려가고가 5%입니다. 그러니까 5%의 상승 하락률에 투자할 것인가, 95%의 상승률에 투자할 것인가, 그냥 상식적으로 산수만 알아도 저는 95%에 더 베팅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하락론자 유튜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지금이 최고점이랍니다. 최고점이니까, 이제 어깨를 지나서서 최고점이니까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점, 뭐 앞으로 이제 최고점이 오겠죠, 그죠? 언젠간. 근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산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최고점이 될 것 같냐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그러니까 아직 먼 얘기죠, 그죠? 아주 까마득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돼서 뭐 어깨니 할 수 있는, 머리 꼭대기니 최고점이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고점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최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올라갈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해서 내 자산 가치를 높여서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도 뭐 여기 2단지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 나왔던데, 전세가 7억인데 41평 매매가가 8억 9천이에요. 그러면 1억 9천 정도 갭이 있으면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녀가 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 무주택자다. 그럼 자녀분 명의로 사주면 세대 분리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1억 9천 원으로 갭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40평대인데 1억 9천으로 전세 끼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죠? 그러니까 7억을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뭐예요? 대출인 셈이죠. 그죠? 내가 잠시 그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빌린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 아파트 사는 데 있어서. 뭐 지금 전세 대출은 막히지 않았지만 담보 대출이 거의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누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투자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음. 무주택자의 구입 시기를 계속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은데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5억 하던 게 37평이 8억까지 올라갔죠, 그죠? 8억에서 지금 이제 뭐 8억 5천 선, 6천, 뭐 7천 이렇게 거래되던데 그렇게 올라가서 계속 창릉 입주 때 가면 뭐 10몇 억이 되겠죠, 그죠? 그 10몇 억 됐다가 1, 2억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는 건 아니죠, 그죠?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은 사실 그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스물 몇 번 계속 아파트 뭐 부동산 규제 책이 나오면서 그때마다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때마다 약간씩 떨어졌었습니다. 주춤하거나. 그 스물 몇 번 지나가는 동안 왜 안 사냐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들. 떨어지면 그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구입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뭐 오늘이면 또 좋겠죠, 그죠?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축이기 때문에 구축 맞아요, 그죠? 27, 8년 된 거니까 구축이 맞는데 구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신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구축 20몇 년이나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문천 쪽에서는 리모델링 얘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지금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이제 근거로 삼는 거죠. 대출 규제가 심화된 건 맞아요. 올해는 이제 담보대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내년 되면 뭐 올해 6% 선이었는데 내년 4% 선에서 묶겠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내년 뭐 7, 8월까지는 뭐 대출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 대출 받아서 이제 아파트 뭐 갭투를 하거나 뭐 전세 끼고 사두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출 규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금은 지금은 자산 가격에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꿔두면 큰일 납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떨어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맥을 묻히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해라. 또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절대 지금은 나중에 이제 정말 현금 보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IMF나 뭐 그런 것들이 오면 현금이 더 좋아, 저 자산을 늘리는데 더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근데 모든 시간이 다 금은 아니에요. 자산 가치에 투자한 아파트에 투자한 시간만 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현금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금이에요.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 현금은 계속 현금 가치가 하락하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이 시간은 금이 아닌 거죠, 그죠? 자산을 들고 있어야지만 자산이 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세가가 앞으로 지금 뭐 전세가 많지도 않아요. 띄엄띄엄 거래가 되는데 전세가가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내년 8, 9월 되어 보세요. 이제 계약갱신 다 끝나고 나서 완전 개판될 겁니다. 그죠? 모든 새롭게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뛸 텐데 그 3억 5천이었어요. 그죠? 37평 4단지 5단지가 근데 지금 뭐 5억 5천까지 한다고 하니까 3억 5천, 4억 5천, 5억 5천, 뭐 6억 5천까지 간다고 하니까 3억 원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2년 만에 3억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계약의 아파트 전세가가 다 이렇게 뭐 2억씩 3억씩 뛸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세가는 뭐 완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가만 올라가냐? 아니죠, 그죠?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물 부족 현상이 맞지만 이제 못 파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팔 수가 없으니까
뭐 1억 갭이 생긴다 그러면 많으면 8,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양도세를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거. 뭐 7천만 원 낸다고 해도 팔겠어요. 사람들이 다 증여하지. 그러니까 매물 부족 현상은 맞아요. 매물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사겠다는 사람도 이제 관망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대책이 내가 사고 싶었던 그 가격보다 거의 뭐 더블로 올랐으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가 되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2억 넘어섰으니까 아무나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추천해 준다고 해서 12억이 되는 현금 12억이 있어야 되는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매물 부족 현상은 맞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내년에도 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무주택자라면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고점이니까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그리고 또 실제 그 유튜브 보면 지금 어디 폭락이네 영끌 다 망했네 막 이러는데 실제 가서 뒤져보면 이상한 거래들만 근거로 채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거래만 정말 대폭 하락한 그 거래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거기 맹신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라가 지금 몇 년째 서울 같은 경우 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여기 일산도 19년, 20년, 21년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내려가겠지만 아직 내려가는 장이 아니니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아까 제 말씀드린 급매물 2단지 관심 갖고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